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만드입니다. 귀엽다. 새해 1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모든 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1월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신고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일단 무조건 간이 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우리가 새로 사업자 내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무조건 간이로 내시는 게 좋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외의 장점이 훨씬 많으니까 간이로 하시는 게 일단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는 일반은 1년에 2번, 간이는 1번이고요. 매출은 연간 1억 400만 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간이 과세자도 4,800만 원 이상은 소액 부가세를 내야 되긴 하는데 매우 적어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다만 참고하실 거는 이 연간 4,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동안 2천만 원의 매출을 냈다고 하면은 수치로는 4,800만 원이 안 되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하실 수 있는데요. 계산 방식이 내 매출을 월별로 계산해서 이걸 연간으로 12를 곱해서 환산해서 나오는 거라서 3개월 동안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6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그래서 이걸 12를 곱해서 총액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실제 총 매출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환산 매출로는 4,800만 원이 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과 간이는 간단히 정리하고요. 다음은 일반과 구매 대행의 차이입니다. 자, 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반 판매는 보통 국내 도매 사이트 위탁 판매와 로켓 그로스 같은 사입 판매를 말하고요.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표는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한 건데요. 똑같이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입이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익은 똑같이 200만 원일 수 있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 금액은 일반 판매는 이 1,000만 원을 그대로 신고해야 되고요. 구매 대행은 200만 원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유는 구매 대행은 서비스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 일하고 받는 그 수수료가 매출액이자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구매 대행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대신 일반 판매처럼 투명하게 매출액이 그대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계산을 해서 매출에서 사용 내역을 제하고 실제 남은 그 수익 금액을 따로 신고하는 거라서 내가 왜 이 금액을 신고했는지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판매든 구매 대행이든 마켓 매출은 동일하게 홈택스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만 원인데 제가 마진을 적게 봐서 실제로는 1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났다라고 구매 대행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게 왜 100만 원밖에 안 나온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누군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매출 건마다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명 자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거라서 구매 대행으로 신고 금액이 연간 1억 400만 원. 이걸 넘으려면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서 간이 사업자로 오래 버틸 수 있어서 구매 대행이 절세에도 아주 유리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다음은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일반 판매는 마켓별 부가세 신고 내역, 이 매출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구매 대행은 사전에 준비할 게 좀 있습니다. 먼저 구매 대행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반 판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렇게 총 매출 금액과 카드 내역, 배대지 비용, 기타 비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신고하려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부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각 마켓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스토어로 예시를 볼게요. 자, 모든 마켓의 정산 내역에 가시면 이렇게 부가세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자, 이걸 들어가서 기간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반이라서 이렇게 작년 하반기만 넣었고요. 간이 과세자인 분들은 1년 전체로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총 매출액을 마켓별로 정리해서 합산해 주시면 그게 내 마켓의 총 매출액이 됩니다. 요거는 일반 판매하시는 분들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니까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해외 결제 금액인데 보통 타오바오 카드 결제 내역이겠죠. 그래서 카드사에 가셔서 기간에 맞게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송 대행지 비용인데 각자 사용하시는 배대지가 있으시죠?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셀러픽을 사용하는데요. 종합정산관리에 가시면 이렇게 사업자별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구매 대행을 하기에 셀러픽이 정말 편리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대행을 하면 소명 자료가 필요한데요. 보통 일반 셀러들은 따로 양식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매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소명 자료를 만듭니다. 근데 셀러픽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셀러픽은 구매 대행 프로그램과 함께 배대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셀러픽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소명 자료 안에 모든 내역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셀러픽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월별로 세무 소명 자료가 나오는데 엑셀 다운을 받으면 상세 내역을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내역을 보겠습니다. 환율과 마켓 판매가가 나오고요. 제품 금액도 인민페어 한화 둘 다 나오죠. 여기서의 한화 금액이 내 카드 내역이 되는 걸 거고요. 배송비가 배송 대행지 내역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기타 비용이나 관부가세는 말 그대로 내가 추가로 납부한 기타 비용이 되는 거라서 요거를 다 합친 게 매입 합계가 되고요. 마지막에 순수익까지 나오게 됩니다. 방금 요 엑셀을 월별로 받아서 합산하면 되는데요. 아까 준비해야 되는 이 표를 다시 보면 제품 금액을 더하면 내 카드 내역이 되는 거고요. 배송비를 더하면 배대지 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 관부가세를 더하면 기타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자, 근데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역하고는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켓 매출도 마켓에서 받은 부가세 신고 내역하고 이 엑셀상의 매출이 이게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도 환율에 따라서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택스 신고를 할 때는 마켓 매출과 카드 내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정리를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셀러픽의 소명 자료에서는 배대지 비용과 기타 비용을 합산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셀러픽을 안 쓰시는 분들도 각자 사용하시는 배대지에 가셔서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배대지 비용과 기타 비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러픽 안 쓰시는 분들은 요 소명자료 양식 있잖아요. 요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기존에 소명자료 양식이 없으셨던 분들은 요거를 받아서 그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은 매출 금액에서 2번에서 4번 항목을 빼면 순수익이자 신고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숫자는 예를 든 건데요. 이렇게 250만 원이 나오면은 요 금액만 기재하시면 되는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처음 할 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보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는 게 좋고요. 뭐 사실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한테 전부 다 맡기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래도 이렇게 직접 확인해보고 내가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됐으니까 홈택스에 신고하러 가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요. 세금 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정기 확정 신고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날짜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제가 16일에 맞춰서 이 영상을 올리는 건데요. 이렇게 모든 내역이 다 홈택스에 반영되기 전에 하시면은 잘못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까 매년 부가세 신고할 때 이 기간 이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 기간은 이번 달은 25일까지인데요. 이번 달 25일이 일요일이라서 26일까지 하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르고 들어가면 내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요. 일반이냐 간이냐를 선택을 하시고 사업자 번호를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업자 정보가 나오고요.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구매 대행의 경우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켓 매출과 카드 내역, 기타 비용 등을 미리 전부 다 계산해서 순수익이자 신고 금액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기타 매출분에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세 매출분 기타 금액이 적고요. 입력 완료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4,800만 원 이하 매출이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끝내면 되는 거고요. 그 이상 매출이거나 일반 과세자이신 분들은 우측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을 눌러주세요. 내역이 있다면 이렇게 불록이란 후에 입력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구매 대행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가끔 일반 판매를 한 사업자에서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추가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입력 수정을 누르고요. 여기서 조회를 누르고 우측에서 기간을 설정한 뒤에 조회를 하시면은 이렇게 마켓별로 금액이 나오는데요. 결과 집계를 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이렇게 조회 후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 명세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요. 위에 도움말을 먼저 보시면은 2개 이상의 업종으로 사업한 내역이 있는 경우 업종 코드를 추가해서 매출 금액 한도 내에서 입력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250만 원을 그냥 기타 매출로 넣었을 때는 그냥 위 매출이 250만 떴었잖아요. 당연히 제가 넣은 게 끝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매출을 조회하고 불러오고 나니까 이렇게 금액이 커진 게 보이시죠? 제가 구매 대행을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일반 판매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정보 불러오기를 먼저 다 불러오게 한 다음에 금액을 정리하고 그걸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구매 대행처럼 따로 정리할 게 없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구매 대행 매출은 미리 다 사전에 정리한 순수익 금액을 기타 매출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추가만 해서 신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일반 판매와 구매 대행 둘 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해되시죠?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 판매와 구매 대행은 세금 산출 방식이 다르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사업자로 각자 판매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 내역을 입력할 건데요. 다들 사업자 신용카드 미리 등록해 두셨죠? 이걸 조회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되는 게 계산서 영수증 카드로 들어와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누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카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 내역 공제 확인, 변경으로 들어가시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 불공제 여부를 확인하셔서 바꿔주시면 돼요.
부가세 공제 가능한 내역을 언급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고요. 신고하기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출하기가 나오니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구매 대행이랑 일반 판매 하시는 분들 모두 적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소 생소하더라도 사업자라면 모두 다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가 한개거나 매출이 적으신 분들은 아마 간단하게 할 수 있으실 거고요. 참고로 매출이 아예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넣었던 복잡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복잡한 얘기 대신에 그냥 바로 우측에 무실적 신고하기 들어가셔서 그냥 빵빵빵으로 다 신고하시면 그냥 끝나니까 아주 쉬워요. 그래서 무실적 신고라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신고 자체가 사실 숫자가 너무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은 세무사 대행을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혼자 하고 불안하시기보다는 속 편하게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괜찮긴 한데요. 혹시 세무사 신고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 도와주시는 회계법인에서 간이사업자는 5만 원, 일반 사업자는 10만 원에 해주신다고 하셔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부가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시 힘내서 우리 올해 매출 대박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